아마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은 처음 잠깐 동안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를 이어서 알트코인이 치고 올라가면서 도미넌스가 좀 꺾일 겁니다. 이더리움이 올해 좀 빛을 발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의 그 업비트나 빗썸에서는 그냥 원화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바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만약에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성장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쪽도 혜택을 입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은 비트코인이나 그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같이 커져요. 왜 그러냐면 우선 우리가 잘 아는 USDT, 테더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면 테더의 담보물의 한 60%는 미국 국채지만 나머지는 거기에 비트코인이나 베서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한 5만 7천 개 정도를 지금 테더가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은 비트코인 수요도 계속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스테이블 코인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미국 국채 대신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담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같이 비트코인 시장이 같이 커지는 거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사두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사두는 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잘 알다시피 연초에 비트코인이 한 2,100만 원이었는데 12월 달에 한 6천만 원을 넘어서서 사실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사 모으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스테이블 시장이 커지면은 이 비트코인도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세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교수님,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 비트코인 이제 불장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가상시장 전체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이제 비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연초에 한 38% 정도 비중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체 시총의 비트코인이 시총이 한 38% 됐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 3배 가까이 오르면서 지난해 10월 경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를 넘어서 55%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비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뒤를 이어서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처음에 치고 올라가다가 그다음에는 알트코인 그 메이저 코인들이 뒤쫓아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테마주를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뒤쫓아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처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지만 그다음에는 이게 도미넌스가 꺾이면서 알트코인들이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55까지 갔다가 51까지 갔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게 더 만약에 불장으로 가면 비트코인 이 도미넌스가 막 55도 넘고 60대고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마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은 처음 잠깐 동안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알트코인이 치고 올라가면서 도미넌스가 좀 꺾일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 초기에는 상승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 이익 실현하려는 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잠깐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투자에 어떻게 좀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을지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 그때는 아, 이게 알트코인의 불장이 왔구나라고 해서 그 알트코인의 그 테마주 그 알트코인의 불장을 주도하는 주력 코인들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그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랑 뭐 예. 반감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씩 더 오르는 거가 예상이 되는데요. 예. 혹시 단기, 중기, 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한 얼마쯤으로 예측하시는지. 예. 네. 이게 뭐 제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네. 여기에 관해서 이제 많은 전문기관들이 이제 예측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 콘트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현물 ETF가 출시되면은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잠시 올랐다가 이제는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쏟아질 텐데 그게 심하면은 한 32,000달러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43,000인데요. 예. 엄청 빠지네요. 30. 그런데 이거는 뭐 이 기관의 전망보이기 때문에 이게 기간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부분은 한 곳의 전망보고서만 보지 마시고 그 전망보고서를 두루두루 다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주장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상반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아 이쪽이 좀 더 합리적인 전망인 것 같다라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라는 곳에는 이 방향성 지수라는 걸 분석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약세장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일단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쪽에서는 48,000달러까지는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꺾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CNBC에서 취재한 내용에 의하면 가상자산 채굴 회사인 비트마이닝하고 가상자산 운용사인 코인시어스 그다음에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회사 매트릭스 등은 올해 비트코인 시세가 크게 올라서 4분기에는 최고점에 도달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우리 돈으로 한 1억 내외를 점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코인세어스 리서치 책임자 제임스 버터필 같은 양반은 올해 어떤 수치까지 제시했는데 비트코인이 한 8만 달러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보실 때는 그래도 나름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는 타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이제 매도 세력이 많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그게 또 그렇게 크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망은 전망이고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에 의한 경험으로서 판단하셔야 되겠죠. 예. 그게 만약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뭐 연기금 자금, 뭐 대학 그런 기금 자금도 들어올 수 있고 막 보험회사 뭐 퇴직연금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다. 당연하죠. 우선 기본적으로 펀드는 두 가지 펀드인데 패시브 펀드하고 이제 액티브 펀드가 있거든요. 패시브 펀드는 이걸 의무적으로 담아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 구성 비중을 같이 비슷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현물 ETF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는 게 패시브 펀드고 그다음에 액티브 펀드는 자기들이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유망 분야 같은 거를 비중을 더 높이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많은 펀드들이 사실은 패시브 펀드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담을 수뿐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요, 교수님. 이게 블랙록이 이제 세계 1위 자산운용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빠르면 5월이라고 예. 뭐 그러던데요. 이더리움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더리움이 올해 좀 빚을 팔할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러냐면 이더리움이 이제 이더리움 2.0 플랜이라고 그래서 6차례에 걸쳐서 이더리움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1차는 이미 지난해 완료됐고 올해 2월 달에 2차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처리 속도를 초당 10만 것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업그레이드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리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수수료도 굉장히 싸집니다. 처리 속도와 수수료가 싸지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게 레이어 2 코인들이에요. 네. 레이어 2 코인들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수수료가 싸져가지고 마치 지난해 솔라나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엄청난 상승을 일으켰듯이 지난해 솔라나가 한 10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올해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레이어 2가 그 바톤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레이어 2가 그렇게 잘 나가면 레이어 1 이더리움도 동시에 잘 나가게 되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그거는 이게 경쟁 관계에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커요. 레이어 2가 잘 나가면 레이어 1은 좀 주춤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2023년에 보면은 이제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많이 올랐는데 한 8, 90% 올랐는데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더리움 뭐 오른 거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솔라나가 뭐 한 1100%씩 치고 올라가고 아발란체도 뭐 350%인가 그 정도 막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레이어 1들이에요. 그 통에 레이어 2나 이런 코인은 지난해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 이더리움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것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좀 눌린 것도 있고 작년에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리 속도가 빠르지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평균 한 건당 한 2.5달러 심하게 렉이 걸릴 적에는 한 11달러까지 냈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외면을 하는 겁니다. 그 반작용으로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싼 솔라나나 아발란체가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나나 아발란체는 처리 속도가 뭐 이거는 아발란체 같은 건 요새는 1초 미만의 처리를 해버려요. 그런데 처리 속도 또 느린 이더리움에다가 게다가 수수료도 비싸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제 그거를 외면해 왔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올해 그 수수료가 0.01달러 그러니까 1센트 수준으로 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레이어 2가 이제 각광을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솔라나나 아발란체는 이렇게 처리 속도나 수수료를 싸게 하는 대신 뭐를 사실 포기했냐면 탈중앙화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수료가 싸지면 디도스 공격을 받을 확률도 커져요. 그러니까 보안이나 해킹에도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싼 게 좋다고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싼 거를 지금 선호하는데 이제 이더리움이 그거를 보강한다는 얘기는 이더리움은 나름대로의 탈중앙화와 보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이 보안이 강하고 탈중앙화 갖고 있는 이더리움 생태계를 이제 선호할 수뿐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어떻게 교수님 만약에 그 진짜 솔라나나 아발란체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그런 일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간혹 나오긴 했는데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 되면 다시 이더리움이 수정을 해낼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럼 좀 이더리움에 조금 더 구체적이면 예. 이더리움의 발전 방향과 시장 가치의 변화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2.0 로드맵이라는 걸 제시해서 지금 6단계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2년 내에 이제 완성을 하겠다는 건데 머지를 지난해 완성했고 이번 2월 달에 발표될 게 써지고 그 다음에는 스퀴지, 버지, 피지, 스필리지라는 이 지자 돌림 이 6단계가 있는데 이런 2.0 로드맵이 끝나면 이 처리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 기존의 이더리움은 초당 한 20건 정도 아주 굉장히 미비돼 있었는데 지난해 머지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에는 초당 한 6,000건 정도로 올라섰고 이더리움 2.0 로드맵이 끝나면 초당 10만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비자가 초당 평균 한 24,000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비자 카드보다도 이제 훨씬 빠르게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2월 달에 발표될 서지가 이게 초당 처리량을 10만 건까지 이제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이로 인해서 레이아웃 거래 비용이 크게 줄어서 한 1센트 정도 이하로 이제는 거래 비용이 준다는 내용이고 스퀴지라는 건 탈중앙성을 유지하면서도 노드에서 검증을 쉽게 하는 이런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버지는 이렇게 손쉽게 만든 검증을 통해서 수많은 참여자들이 노드 검증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게 버지고 퍼지는 불필요한 과거의 데이터를 모든 노드가 다 저장할 필요가 없다. 이걸 특정 노드에 몰아주고 대부분의 노드는 1년 이상 된 기록들을 다 삭제하고 1년 이내의 기록들만 가지고 가자 하는 게 이제 퍼지 업그레이드고 이제 스필리지 업그레이드라는 건 누구나 이제 손쉽게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이게 대세가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나머지 자질자질하지만 모든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완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더리움 2.0 로드맵을 이제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